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 시작과 함께 원자재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가, 천연가스 대폭등하고 있는데 프리마켓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6.5% 급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6%대 급락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나름 좀 버텨주나 또 마이웨이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모두 7%, 8%대 급락.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도 5% 이상 하락입니다. 자,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 전공정 즉 증착 장비들도 5에서 6%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TSE, TFE, BH, DI 등등 모두가 다 버티지를 못하고 있네요. 기판 쪽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심텍도 5% 넘게, TLB, 이수페타시스도 7% 가까이. 자, 반도체 라인들이 모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란 사태 직격탄뿐 아니라 내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에서도 가장 큰 피해 섹터로 꼽히죠. 현대차 7%대, 8% 가까운 급락 출발이고요. 기아차, 모비스, 현대위아, 오토에버 모두 다 5에서 7%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들도 버팀목이 못 되는 것 같네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라인들, 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증권 라인들까지도요. 보험 라인들까지도 모두 급락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이래저래 현대차 계열 또 내일 노란봉투법 세련 이슈와 함께 8에서 9%대 빠지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빨간불을 또 켜고 있는 업종은 예상을 하셨겠죠. 방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한화시스템이 10%대, 그리고 천궁2로 지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LIG 넥스원이 12%, 13%로 현재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코스닥 소부장도 힘든데 지금 바이오도 피해갈 수가 없네요. 이란 사태 직격탄은 아니지만 역시 투심이 깨지면서 5%, 6%대고요. 알테오젠이 4%대, 또 ABL 바이오가 그나마 덜한데 역시 3%대 하락세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한미약품,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낙폭이 크네요. 8%입니다. ESS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2차 전지도 전반적인 수급 악화 때문에 오늘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6%대, BM도 6%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또 코스피 모두 급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훈 매니저, 지금 네. 유가가 지난주까지 90달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 100달러 되나 마나 막 그런 이제 고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원자재 시장 시작하자마자 107달러까지 왔습니다. 단기 조정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급등만 하지 말아라 했던 그렇죠. 그 네.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망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유럽의 뭐 카타르나 이런 그 유럽의 중동 국가들의 또 감산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저장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의 증가나 아니면 소비의 감소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또 게다가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도 이제 부진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좀 악재에 악재를 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수혜 섹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일부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뭔가 예측을 하는 관점보다는 지금같이 어떤 이 지정학적 이슈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미국이 타깃하는 거는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이란이라는 국가를 타깃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최종 목표는 중국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공습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러시아산의 원유에 대한 부분들 수입하기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중국이 의존할 수 있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어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 저는 좀 약간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에 대한 부분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두 가지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뭐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EPS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축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을 하거나 다시 대신에 그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지금 당장 뭔가 나는 무조건 바닥을 잡겠다 네. 이런 논리보다는 우선 지금 정도면 조금씩은 내가 모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유가 급등과 관련된 수혜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우리가 좀 트레이딩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경기 민감주나 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약간 이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타깃은 중국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4월에 방중은 지금 계속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의 중국 방문.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4월까지는 유가를 띄워서 중국을 더 이제 압박한다는 논리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쉽게 또 이걸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우리 태훈 매니저한테 보고 이제 수혜를 준호 업종한테 매니저한테 가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 오르는데 왜 빠져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투심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응법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17만 원까지 왔고 하이닉스가 또 다시 80만 원대까지 왔는데 실은 저희가 잡은 마지노선이 이제 15, 16만 원이었고 이제 70만 원, 77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두 개 종목들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뭐 그래도 이제 이 과대낙폭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뭐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사실 지난밤 이제 미국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베라루빈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거 포함이 되지 않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내려왔던 부분들은 물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철회 이런 이슈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특히나 뭐 PER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네. 여전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깔아놓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6만 원, 17만 원대 오면은 그래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주가는 어때요? 뭐 지금 사실 17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의존할 수 있는 코스닥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기대 수익이 좀 크다. 대신에 지금같이 이렇게 뭐 7%대, 6%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약간 단가 자체가 좀 너무 높은 자리, 뭐 특히나 뭐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17만 원대 오면은 그래도 좀 단가를 낮춰 두시고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뭐 당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에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었을 네.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이런 수급,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는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지만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이 외국인들 수급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16만 원, 17만 원대 뭐 하이닉스 봐주시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80만 원대 초중반 정도 가격대에 온다면은 예.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단가를 낮추시고 조금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오늘 다 올라올 수 받아요?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실타는 준비할까요? 뭐 오늘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던 보는 게 낫겠죠. 예, 어차피 네. 지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비중을 늘릴 때는 또는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는 되게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애매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 했었을 때는 오히려 그 효과가 조금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내려왔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좀 단가를 낮춰주시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봤고요. 소부장도 좀 힘들지만 우리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을 준호 매니저랑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S-오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S-오일이 11%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계열에서는 풍산 쪽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풍산이 지금 뭐 포탄 이슈들 나오면서 그쵸 함께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유와 방산 정도밖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정유주, 방산주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또 오늘 따라갈까 또 또 빠질까 봐요. 걱정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수혜가 아무래도 유가와 방산주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이고 지금 이제 43년 만에 사실 유가가 제일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해요. 근데 네. 그게 배럴당 이제 $90 기준이었는데 지금 선물에서 지금 $100를 돌파한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태이다 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유가의 어떤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2, 3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주에 4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의 지금 저장 탱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라고 해요. JP 모간이 맞습니다. 25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밸브를 만약에 잠가버린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석유 원유가 좀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감산이 나설 수밖에 없고 유가가 이제 당분간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바닥을 잡는 평균 시일이 한 18일 예.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시기가 한 39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방산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천궁2 관련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N LIN 넥스원 네. 그리고 또 이제 풍산 관련해서 이제 탄약 관련 종목들까지도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S-오일 관련해서 이제 정유 관련 네. 종목들도 당연히 지금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가 폭등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제 마진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정유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이미 10%대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유가가 지금 $100를 돌파한 상태에서 저는 뭐 일시적으로 이제 $100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공항 얘기가 $150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재무부에서도 지금 에너지 관련된 안정화 대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금 에너지 안정화 대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그 석유 제재도 좀 풀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유가 이제 $100는 순간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 한 10%대 상승 출발을 하는데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발언 한마디 또는 물밑 협상으로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만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을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전쟁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섹터 안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너무 화석 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중동발 사태가 번질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재정비에서 오히려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은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변동성이 큰 유가라든지 방산 관련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떤 1차부터 중동 사태 4차까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안에 다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또 회복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히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네.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이번 한 주는 조정이 나온다고 치고요. 네. 유가가 안 떨어진다고 치고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을 물타고 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주일간은 지금 유가, 가스도 지금 SK 맞습니다. 가스 등에서 방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 번째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ESS를 담는 게 좋을까요?라는 이제 질문인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만 고르라면 준호 매니저는 뭘 선택할까요? 오히려 좀 ESS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모아간다라는 전제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전쟁이 진짜 완전히 끝나고 시장에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된다고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도 소부장인데, 저는 좋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데 어떤 이제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ESS와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맞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이 원자죠. 좋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쟁 방산 테마 관련 가스. 종목들이 네.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변동성을 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이제 태양광 ESS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좀 이제 바로 여기에 트레이딩을 아주 잘하신 분은 좋겠지만은 가스, 방산, 정유 그러나 오히려 뭐 신재생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을 좀 담는 또 그런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태훈 매니저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 태훈 매니저와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 부분은
EWY라고 하죠. 네. MSCI를 추종하는 한국물 ETF가 의외로 지난주 금요일,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지금 유가 네. 107달러는 없는 상황이지만 잘 버텨서 좀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던집니다. 아까 세 가지 옵션 중에 네. 이번 주에 뭘 할까요?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 태연 매니저는 소부장을 받나 아니면 신재생으로 가나 지금 여기에 방산가스 유가를 따라갈까? 저는 우선은 이번 주만 봅니다. 이번 네. 주만 놓고 봤었을 때 LNG 쪽 그 가스로 관련된 갈까요? 예, 네. 수혜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자료를 사실 이제 아까 그 피해 섹터나 뭐 수혜 네. 업종들 말씀을 드릴 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요즘에 이제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요거는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시아 국가가 뭐 중동산 뭐 에너지 뭐 오일이나 뭐 이런 이 LNG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카타르 최근에 카타르 에너지의 어떤 이 생산 중단과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또 요즘에 이 섹터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약간의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원자재나 또 이 에너지 관련된 이 자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인데 확실히 이제 그동안의 상승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주 위주로 특히나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원 관련된 그러니까 리소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조금 많이 시장에서 소외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에 대한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금이나 뭐 구리 그리고 뭐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 가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떤 이 비료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제는 뭐 다시 한번 농산물 관련된 또 원자재 가격들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추세를 타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지막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결국에 지금 이 주간 순 유입 기록으로는 이 에너지 펀드에 대한 역대급 주간 순 유입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글로벌 시장의 수급 자체는 이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들의 수급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다는 거네요. 네, 네, 적어도 그래서 2주 이상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 또는 오히려 우리가 또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3월 달에 주목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산 LNG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써라. 이미 유럽은 이미 미국산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아직까지 뭐 일본이나 네. 중국, 한국 뭐 이런 기업들 국가들은 그래도 조금 더 수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는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뭐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뭐 신재생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원 자체 독립적인 에너지원과 관련된 부분들과 또 유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강점들 뭐 지난번 뭐 주말 동안에 테라파워의 또 상업화 이슈 이런 것들 승인 이슈도 있어서 뭐 우리가 물론 뭐 해운주나 또는 어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그 이유까지도 바라본다면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과 또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수급 쪽을 아마 이제 일발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스 종목 두 프리마켓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하고 SK가스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두 종목이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볼까요? 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사실 두 종목은 제가 봤었을 때 약간의 좀 트레이딩 뷰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스공사, SK가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SK가스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차트상에서 관점이나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자리 자체는 오히려 좀 살아 있다라는 보는 관점이고 뭐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네. 미얀마 쪽이나 또는 이 호주 이 세넥스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어떤 트레이딩 뷰나 어떤 주도주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포스코인터가 조금 더 주도주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스주에서는 SK가스 쪽 또 민간 영역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설비 투자도 있도록 하겠고요. 가스 관련주에서 오늘의 일발 종목은 조금 있다가 태윤 매니저가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프리마켓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따로 어떤 이제 상승 뭐 하락 종목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뻔한 것들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S-오일, 뭐 SK가스 또 방산주들이어서 참 저희도 조금 이따 본장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일발을 가긴 가야 됩니다. 네. 예, 주놈의 이렇다고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고요.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것이 지금 에너지 펀드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맞습니다. 한 2, 3주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좀 네. 바닥에서 받아볼 종목은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태양광의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결국 이번 중동발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예. 좀 사실상 이제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금요일 날 이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맞아요. 했고 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SK 이터닉스 같은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좀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중동의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제 가속화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오히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림이 나오면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훨씬 유리한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이제 여타 뭐 가스라든지 이제 LNG 그리고 해운, 유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버리면은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그대로 출회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살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오히려 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뭐 18일, 뭐 20일 더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변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태양광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중동 내에서 지금 세 차례 공격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 곳은 이제 미사일 발사로 타격을 받았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정유 시설이라든지 군사 기지만 공격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격을 받았다라면은 최근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공격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미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 중동 국가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XAI 그리고 구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중동 내의 데이터 센터 현황이 굉장히 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이스라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카타르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동 국가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올해 말에 지금 이제 예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XAI 같은 경우도 사우디 정부와 500메가와트 급의 지금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지금 공격이 좀 확장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데이터 또 클라우드 또 AI 산업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변목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약 2,000k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데이터 센터가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의 심장 같은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격 시에 금융부터 AI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까지 모두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주 태양광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우주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중동 분쟁 시에 악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낮추는 신재생 에너지로 급격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넘어진 김에 옷도 바꿔 입고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중동 사태에 우리의 경제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체제 개선의 기회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에너지 자급률을 본다고 했을 때 중국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재생과 원전이 한 85%로 자급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중동, 이란의 어떤 이제 원유 의존도가 9%밖에 총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으로 85%. 유럽은 45%.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결국 태양광 쪽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통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자력 쪽에도 결국 이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은 태양광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력만 부족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태양광과 ESS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뭐 오라클과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가. 네.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확장하는 거를 이제
이제 전면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력 공급 관련해서 이게 부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력망 이슈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라고 돈도 좀 없는 보고 있습니다.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력망 부족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예. 높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제 태양광이 결국 원자력과 함께 원자력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또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태양광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가 2028년부터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존 태양광과 달리 페르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제로 방사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하나솔루션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이 약 17%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도 2조 5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제로 우주 태양광 사업의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향후에 좀 탈중국화가 더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국 태양광 업체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HD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중동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림이 나올 때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게 태양광과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하나솔루션을 탑픽종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옵션 얘기할 때 이 사태가 지금 보니까 한 달은 갈 것 같거든요. 이제 방중 전까지. 그렇다면 뭘 택할까? 뭐 한켠에선 반도체 소부장 줍줍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또 준호 매니저는 이참에 신재생 쪽을 좀 맞습니다. 담아보자라고 해서 오늘 하나솔루션인 것 같고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도 한번 해보시고 프리마켓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없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진 배에 옷 바꿔 입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내에선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맞습니다. 잘한단 말입니다. 그 네. 비교도 한번 해주시죠. 먼저 하나솔루션 가격. 네, 일단 뭐 보시죠.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은 일단 5만 1,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던 이제 태양광 기업들까지도 좀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5만 1,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겠고 네.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은 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어서요. 중장기적으로 6만 2,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4만 3,000원을 한번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던 건 아무래도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금요일 날 또 이제 상한가를 상을 쳤습니다. 안착하게 네. 했는데 결국 이제 태양광 모듈 쪽에서는 국내에도 압도적인 기업이고 또 그 중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면서 결국 이제 반사 수혜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태양광 모듈의 어떤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주 태양광 수혜주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기도 네. 했고 상한가를 안착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하나솔루션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진짜 가능성이 대장주. 높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어떤 그 매출 기대치를 이미 상회한 상태라서 강력하게 올랐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약간 낮은 어닝 믹스가 나와서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주 태양광 관련해서 결국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은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탑픽종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나 게시판에서도 이제 많이 갑론을박이 있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네. 사야 된다, 하나솔루션을 사야 된다. 뭐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솔루션이고 우리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또 국내를 놓고 보면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강점이 있고 또 그런 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하나솔루션은 양전을 또 이야기해 주신 동안에 했네요. 태우 매니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유가 때문에 좀 힘든 와중에 두 가지 악재가 국내 증시에 있는 것이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오라클이요. 또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중에 텍사스 확장 계약을 철회를 했고 블랙락이라고 하면 세계 탑이고 뭐 경원대로 움직이는 자산운용사가 뭐 블루아울, 블랙스톤에 이어 지금 블랙록까지 환매 중단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AI 투자 자금의 경색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AI 관련된 수혜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안 할 수,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네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상황인데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제 이 블랙록 관련된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워낙 그 상징성이 큰 자산 운용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 환매 중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투심은 좀 위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사실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이 고객 예탁금 규모가 이제 13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떤 펀더멘털 쪽,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철회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존 관련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피격 이슈나 이런 것들도 뭐 중동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좀 지연되거나 조금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 뭐 하이퍼스케일러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저는 되고 있다라는 보는 관점으로 깔아두고 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만약에 어떤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일 강했던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그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 건설 출해, 그러니까 이 철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어떤 이 대외 변수나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충분히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가 뭐 증착 장비 관련된 기업들, 머니가 IPS, 테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이 중동 지정학적 이슈 또는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 철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노이즈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투자 지연, 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어떤 지연,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차질,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부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철회보다는 오히려 이 중동의 어떤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바라보고 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액티브 코스닥 ETF들이 대형 사들게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도 있어서 소부장 쪽에서 그러면 좀 이번 주로 보겠습니다. 오늘만 아니라도 받아볼 만한 종목 한 3종목들 볼까요? 왜냐면 뭐 전공종 증착도 있겠고요. 기판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후공종도 얘기하는데 지금 그냥 소부장도 속수무책이거든요. 태훈 매니저한테 종목을 좀 물어본다면은요. 어떻게 좀 사실 받아볼까요? 눌렸을 때 공략할 만한 키워드는요, 뭐 증착 장비 쪽, 뭐 유진테크나 유진테크 뭐 원희가 있고요, IPS, 일단. 테스 이런 기업들 그냥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저는 받아봐도 될 것 나고요. 같은데 예, 예. 그래도 뭐 유진테크도 저는 뭐 지금 정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뽑아보는다면은 유진테크 그리고 뭐 낸드 쪽 관련해서 뭐 가격 인상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발장전 공략주였던 뭐 TCK 이런 이 SIC 링 쪽 관련된 이 소모품에 대한 이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두산 테스나 요 기업도 좀 이렇게 그동안 조금 못 갔던 부분들 때문에 한번 저가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결국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들,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AI6 칩, 이런 테슬라의 AI6 칩에 대한 뭐 2배 뭐 생산을 더 요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판은 어때요? 왜냐면 금요일까지만 해도 막 기판 하다가 당장 지금 AI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니까 오늘 더 크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는데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이 중에서 하나를 좀 본다면 아니면 태우 매저는 뭐 기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쪽을 접근을 했었을 때 이 쇼티지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쇼티지가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뭐 FC BGA 쪽이나 또는 뭐 CCL 또는 뭐 MLB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 뭐 심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지금도 조금씩은 모아갈 만한 자리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어떤 이슈와의 좀 이렇게 민감도가 좀 같이 증가되는 구조에 있지만 뭐 MLB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예.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워낙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다들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뭐 심텍 또는 뭐 이스피타시스는 계속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지금 뭐 투톱과 함께 조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태훈 매니저는 하여간 2, 3주입니다. 오늘 뭐 당장 모든 돈 투입하라는 건 아니죠. 네, 로 받아보는 소부장 이야기를 해주셨고 준호 매니저, 네. 좀 준호 매니저 하나솔루션 이야기한 이후로 지금 하나솔루션도 돌아섰는데 태양광에서는 OCI 홀딩스가 5%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요 원전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 BHI 요 라인이거든요. 태웅도 10%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원유의 대항마 찾는다. 오늘 그 맞습니다. 컨셉 가야죠, 원전. 결국 이제 우리도 중국처럼 우리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내외 어떤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투 트랙으로 그렇네요. 갈 수밖에 없는 네. 시점이라서 결국 이제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 영향으로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결국 이제 에너지 믹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어떤 정책이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에 원전과 태양광, 신재생 쪽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결국 신재생이 또 움직이면 ESS가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차례가 또 전력기기가 같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 순환매 차원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결국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봐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차세대 태양 전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지금 증착 장비를 지금 처음으로 양산하고 북미 고객과 지금 공급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증착 장비의 어떤 출하량 어떤 증가도 수혜를 받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제 태양전지 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도 새롭게 좀 받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전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림이 그러네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끝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래서 결국 직접적인 우리가 전쟁 테마주로 들어가기보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차세대 에너지 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보면 참 놀랍게도 원전과 정유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네. 오늘 따라가자면 맞습니다. 원전 따라가라. 원전, 네, 아니면 원전 신재생 신재생을 에너지. 네. 따라가라. 정유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조언 계속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태우 매니저 일발로 갈 텐데 앞서 가스 관련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네. 공략 포인트를 잡을 종목을 오늘 일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일반장정 종목은 뭐 LNG 관련해서 이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렇죠. 기업을 네.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지금 잡을 때 이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와 같은 이런 중동의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카타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NG 생산 중단 이슈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이 LNG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바라봤었을 때 이 LNG 생산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카타르 그 다음에 호주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많은 증권사들이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버텨줬다라는 애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유가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 하락할 때도 잘 버텼기 때문에 네. 반대로 유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는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를 더욱더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카타르와 같은 이런 중동 국가, 이 LNG 쪽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중동의 정세가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결국에는 이 호주 쪽과 관련된 또 LNG에 대한 수요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 동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세넥스, 이 에너지라는 그 기업,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특히나 이 아시아 국가들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호주가 이 카타르, 이 중동 쪽과 같은 어떤 이런 LNG 쪽 관련된 대체 수요처로서, 그러니까 공급처로서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또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전 세계 국가들,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 카타르나 이런 중동 이 가스 쪽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었을 때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네. 이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가스전과 같은 해상을 통해서 가스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이 호주 LNG 쪽과 관련해서 이 세넥스 에너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증설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뭐 117% 이제 급증을 하는 등 전반적인 어떤 이 호주산 LNG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카타르산 LNG 수입이 어려워진 뭐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도 포함해서 이 호주산 LNG나 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미국산 LNG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행보나 언급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자국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좀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네. 강요 아닌 강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관점에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알래스카 LNG 쪽과 관련된 부분들 투자를 좀 유도하기 위한 이런 관련된 수혜까지도 같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 1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뭐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중동의 정세 불안까지도 어떻게 보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예. 뭐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또 구동모터 코어 쪽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등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년 기준의 DPS 이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1,850원을 결정하면서 뭐 배당 성향이 무려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뭐 테마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래스카 LNG나 또는 어떤 이 호주산 LNG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너무 짧은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마 가스주로서는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세가 너무 빨리 난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사실 지금 매수를 하시려면은 뭐 사실 네. 그날로 접근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제 만약에 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한 75,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주면 그때는 좀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 네. 뭐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고점은 지금 뭐 프리장한 기준에서 바라봤었을 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1차적으로는 우선 85,000원 정도 가격대를 열어두시고 손절가는 59,000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과 좀 충분히 분할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했었을 때 나름대로 3월달 우리가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뭐 스윙이나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한번 바라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일발장전 두 전문가 모두 일단은 지금 이 고유가 상황을 이달 말까지 한번 잡아보고요. 그러면 이제 한 2, 3주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태훈 매니저는 지금 가스값도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연가스도 함께 7% 8%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통해서 가스주 공략을 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한화솔루션입니다. 네. 태양광 대장주죠. 유가가 오를 때 이 신재생 라인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옷을 이 교회 바꿔 입자 발언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일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